레저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부상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환자들 가운데 팔꿈치 통증으로 테니스 엘보 진단을 받는 분들이 꽤나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테니스 엘보는 정말 테니스를 하는 분들한테만 네.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평소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 테니스 엘보가 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건강 클릭.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테니스 엘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테니스 엘보가 사실 이름 때문에 테니스를 즐겨 하시는 분들에게 자주 발생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네. 실상은 그게 또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우리 팔꿈치 쪽의 통증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팔꿈치 쪽에 우리가 증상들이 좀 보면 손목에서부터 팔꿈치 바깥쪽까지 쭉 연결된 근육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뼈에 그 근육이 힘줄로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힘줄에 염증성의 반응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 지금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의 흰색의 힘줄이 붙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팔 쪽에 뭔가 내가 과도하게 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손상이 나타났을 때 염증성 반응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것들을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니스 엘보가 또 정확한 이름이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네. 정확한 이름은 뭔가요? 네, 정확한 진단명은 외측 상과염이라고 하고요. 외측 상과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팔꿈치를 보면 바깥쪽에 우리가 외측 상과가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는 내측 상과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에 뼈가 하나씩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외측 상과에 붙어 있는 힘줄에 염증성의 통증이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외측 상과요. 그리고 뭐 알기 쉽게는 테니스 엘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평소에 운동을 잘하지는 않지만 뭐 좀 즐겨하는 편인데 혹시나 이런 질환이 발생을 할까봐 네. 굉장히 조심조심 하는 편이거든요. 주로 어떤 경우에 이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테니스 엘보라고 하면 보통 테니스를 많이 치시는 분들한테 생겨서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테니스 엘보 때문에 우리가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것처럼 외부에서 급격한 충격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 그리고 사실상 가장 많은 우리가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팔을 반복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행위들에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우리가 30대에서 한 50대까지를 발병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서 반복적인 가사 노동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네. 이렇게 되면 반복되는 작은 충격으로 인한 미세 손상들이 누적이 되면서 통증이 나타나기가 쉽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힘줄과 그다음에 뭐 인대, 관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탄력성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탄력성을 잃은 상태에서 뭔가 손상이 누적이 되면 그 힘줄들이 좀 갈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갈라진 부분들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것들이 테니스 엘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상당히 좀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 네. 많이 아프겠죠? 네, 네.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그냥 팔꿈치 쪽에 통증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뭐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든다든지 아니면 안 하던 운동들을 갑자기 했을 때 뻐근한 통증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기가 쉬울 텐데 사실상 테니스 엘보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통증이 아주 극심해지는 경우가 네. 많아요. 칼로 애는 듯한 통증이다라고 보통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네. 대표적인 증상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주로 팔꿈치 바깥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뼈 쪽에 눌러봤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데 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초반에는 증상이 경할 때는 뻐근한 식의 증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심할 때는 손에 뿌리칠 정도의 그 정도의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가적인 증상들이 어차피 이렇게 팔에 연결된 근육들이 손까지 같이 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주먹을 쥐는 힘들이 계속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심지어는
가장 또 흔하게 말씀을 듣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가 계속 뭔가를 놓친다라는 표현들이 또 많이 하십니다. 아파서 통증 때문에 뭐 머그컵을 짚기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테니스 엘보의 주된 증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팔꿈치 관절을 굽히고 펴는 관절 상태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팔이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갑자기 괜찮은가 자꾸 다들 만져보게 만져보고 있어요.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 팔꿈치 통증이라는 게 올 수 있는데 그럼 팔꿈치 통증이 오면 다 테니스 엘보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네, 팔꿈치에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질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외측 상과 쪽에 나타나는 통증, 그리고 외측 상과에서 팔 앞쪽 전완부로 이어지는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안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팔꿈치 안쪽에서 마찬가지로 바깥쪽으로 타고 내려가는 이 통증들을 골퍼즈 엘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차피 안쪽에 있는 건에 힘줄에 염증 반응이 생겼다는 것들은 동일하지만 서로 연결되는 근육과 그다음에 부착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흔하게 착각할 수 있는 질환이 테니스 엘보와 그다음 골프 엘보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아무래도 여럿이다 보니까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건 부착부라고 하죠.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특정 부위에 뭔가 손상 부위가 나타난다면 테니스 엘보를 직접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집에서도 간단하게 이 TV 보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저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데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손 쪽을 정면으로 한 상태에서요. 손바닥을 한번 쭉 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손을 반대에 올려주시고 손을 위쪽으로 하늘 쪽으로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손을 쭉 올릴 때 손 쪽에만 힘이 가해져야 되는데 팔꿈치 쪽에 통증이 조금이라도 느껴진다. 아니면 뻐근한 느낌들이 있다. 찌르는 느낌들이 있다. 아니면 조금 더 날카로운 통증들이 있다면 테니스 엘보의 전조 증상 또는 테니스 엘보가 어느 정도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으십니까? 드는 것 자체가. 저는 네. 괜찮은데요. 네, 네. 근데 테니스 엘보 오신 분들은 진짜 아프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는 네. 그 시청자 한 분을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궁금증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네, 제가 네. 평소에 좀 운동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요.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팔꿈치 쪽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운동을 안 하다 해서 그냥 근육이 좀 놀란 건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 건지 궁금해서요. 네. 방금 배드민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드민턴 시작하신 지는 얼마쯤 됐을까요?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 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큰 충격이 한 번씩 온다면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개월 차 정도 되셨으니까 손목을 되게 많이 쓰는 상황들이란 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테니스 엘보가 결국 팔꿈치를 많이 써서 생기는 질환이라기보다는 손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팔 전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한 가지 테스트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팔을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위로 한번 올려보는데 반대 손으로 이 부분들이 지지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손을 위로 한번 쭉 올려보시겠어요? 이때 통증이 만약에 팔 쪽으로만 나타나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뻐근한 느낌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통증이 뻐근한 느낌과 더불어 팔꿈치 끝쪽에 약간 더 날카로운 찢어지는 듯한 그리고 칼로 애는 듯한 심할 경우에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팔 쪽으로 저린 느낌이 쭉 타고 내려간다는 느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마다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테니스 엘보를 강력하게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께서는요. 어떠세요?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많이 통증이 오세요? 네네. 아. 많이 아픈데요. 네. 그럼 병원에 가야 하는 걸까요?
네. 그러네요.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뭐 신경이나 아니면 다른 후유증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을 하지 않는 질환이기는 한데 문제는 아주 재발이 쉽고 그다음에 만성으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나면 그때는 치료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이라는 게 힘줄이라는 게 초반에 상처가 났을 때 빨리 아물어버리면 후유증이 없이 금방 좋아질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찢어진 상태가 되면 이 건이라는 힘줄이라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 잘 안 돼요. 상처가 생겼을 때 우리가 뭐 발라주고 그다음에 덮어준 상태에서 살이 아물 때까지를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게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흉터도 더 크게 남고 증상들이 발현이 되게 되니까 가까운 병원 한번 꼭 내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아프지만 더 아파지기 전에 병원에 네.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 받으시고 치료받는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병원 가셔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청자 한 분을 통해서 이제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적으로 이 테니스 엘보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 추나요법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도 결국 팔꿈치 관절이랑 그리고 손목 쪽의 관절이랑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절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팔 쪽을 우리가 가볍게 살펴보면 위쪽에 상완골, 팔 쪽의 뼈겠죠. 그다음에 전완부에 바깥쪽에 뼈 하나, 그다음에 안쪽에 요골이란 또 뼈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관절면을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니스 엘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관절면들이 조금씩 다 틀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삐뚤어진 관절들을 다시 맞춰주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계속 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힘줄과 그다음에 손 쪽으로 연결되는 근육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연부 조직들의 긴장을 풀어주게 되면 안쪽에 당겨지는 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 쪽에 텐션이 줄어들게 되고 염증이 줄어들게 되겠죠. 추나요법을 통해서 이런 관절에 걸리는 부하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됩니다. 네. 네. 추나요법이 이제 균형을 맞춰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조금만 뻐근하면 침 맞으러 가야지. 네.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침 치료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힘줄에 염증이 발생을 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염증성의 반응이 발생을 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인 게 우리가 약침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봉침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 치료를 통해서 관절 내에 발생한 그리고 힘줄에 발생한 염증과 부종을 줄여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치료를 도모하는 것들이 한방 침 치료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추나요법이나 또 침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40대, 50대 같은 경우에는 건의 퇴행성 변화가 많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무줄을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우리가 고무줄 처음 샀을 때는 되게 탄력적일 거예요. 그다음에 쫄깃쫄깃하고 금방 다시 또 돌아가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고무줄이 되게 약해지면서 갈라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죠. 이때 우리가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힘줄에 영양을 공급하는 한약 치료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테니스 엘보가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그리고 만성으로 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빠르게 조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인 과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무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팔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쓰는 가사 노동을 많이 하시는 주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취약한 계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가 통증이 나타날 때 쉴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것만 빨리 끝내놓고 쉬어야지. 그러면 내가 이건 힘들어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통증이 한번 극심하게 오기 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전조 증상이 있을 거예요. 팔이 뻐근한 것부터 시작해서 쿡쿡 쑤시는 통증들이 나타난다. 아니면 밤에 잘 때 팔꿈치 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계속 이어지거나 저린 느낌이 나타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내가 팔꿈치에 무리가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휴식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는 방법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뭔가 좀 무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기 직전에는 꼭 팔목 쪽이나 아니면 손목 쪽을 그리고 팔꿈치를 풀어주는 예비 동작들을 취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있을 때 휴식을 좀 취해주시고 운동을 하실 때 이 손목 부위, 팔목 부위에 이제 스트레칭을 통해서 좀 준비 운동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습관도 또 있을 텐데 네. 뭐가 있을까요? 평소 때에 팔꿈치랑 그다음에 손 쪽에 스트레칭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고무줄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팔, 이 구조물들은 관절이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 때 따뜻한 물로 찜질을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예열이라고 하죠. 모든 기계들이 예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관절면들도 따뜻하게 해준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으니까 준비 운동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일이 좀 많다라고 생각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따뜻한 물 또는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면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겁니다. 네. 아유, 그렇군요. 몸을 풀어주는 게 참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팔꿈치, 이렇게 팔이 아픈 거는 사실 테니스 엘보라고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 휴대폰 많이 이렇게 하시니까 휴대폰 엘보도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이제 팔꿈치 질환이나 이렇게 팔 질환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프기 전에 예방하시는 게 가장 그쵸.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평소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관절을 풀어넣는 운동들을 해주시는 거겠죠. 아까 배드민턴을 치시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3개월 차면 지금이 한참 재밌을 때예요. 근데 이 과정을 겪어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평소 때 운동을 하기 전에 팔꿈치를 조금 더 풀어놓고 보통 배드민턴은 또 아침에 치시는 경우가 많고 최근엔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증상들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준비 운동, 특히나 지금처럼 날씨가 아침에 선선해진다 해서 약간 쌀쌀해지는 시기로 갈 때는 준비 운동 꼭 잊지 마시고 시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테니스 엘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 리포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지역 행사 있는지 화면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2019 전국 생활문화축제가 청주 고인세박물관과 한국공예관에서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립니다. 12발자국 정재승 작가와의 만남이 충주시립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제19회 충주 작은음악회가 충주시 호암예술관에서 저녁 8시 30분에 펼쳐집니다. 제4회 생활기술연구회 규중 7호 작품전시회가 옥천 교육도서관에서 오후 3시부터 열립니다. 이어서 수요일 내일 예고입니다. 투데이 브리핑 시간에는 보도국의 조용광 기자와 함께 한 주의 이슈를 보다 심도 깊게 다룹니다. 시장에 가자 이번 주에는 충주 옹달샘 시장을 찾아갑니다. 시장 상인들의 끼를 볼 수 있는 장보고 가요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속 숨겨진 맛집을 소개해드리는 시장 고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행복하고 즐거운 상태로만 있을 수는 없겠죠. 뭐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수도 있는데 그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5분 타이머를 맞추는 거라고 하네요. 네, 사실 화를 내는 거는 네. 이제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화를 내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뭐 화가 난다. 그럼 딱 5분만 마음껏 화내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리고 탁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건데요.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손을 털어준다든가 약간 고개를 털어주면 네, 오히려 이 화가 밖으로 나간다고 하네요. 네, 이 분노나 화를 좀 조절하는 그런 하루를 또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손 털면서 네. 5분 타이머로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